월세 조금만 더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서울 외곽, 곰팡이 습기 찬 반지하. 도유는 밀린 월세 봉투를 손에 들고 강남 단독주택의 집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집주인 박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지하로 통하는 좁은 계단을 내려가며 이도윤의 가슴은 묵직했습니다. 습기에 무거워진 종이봉투 안에는 한 달 반치 밀린 월세가 들어있었습니다. 단돈 45만 원. 그러나 그에게는 산처럼 무거운 금액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계단 중간에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중에 퍼지는 곰팡이 냄새가 그의 폐로 침투했습니다. 이번만 잘 설명드리면 도윤은 중얼거리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가 내린 후 더 심해진 축축함이 발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월세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해야 했지만 오늘은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2번의 독촉 전화, 그리고 문자 한 통. 다음 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도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단돈 45만 원 때문에 또다시 보금자리를 잃는다면 그는 생각만으로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강남 재건축 예정지 한가운데 있는 낡은 단독주택. 도윤은 문패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귀를 때릴 듯 뛰었습니다. 쿵, 쿵, 쿵. 초인종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건 흰 머리카락에 구분 등의 노인이었습니다. 박상철. 그의 집주인이자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아, 예,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월세 드리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철의 눈동자가 도윤의 얼굴을 훑더니 점점 커졌습니다. 피가 빠져나간 듯 창백해지는 얼굴.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노인이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상철은 대답 대신 도윤의 얼굴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 상철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신분증이요? 도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월세를 내러 온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다니. 하지만 거절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분증을 받아든 손가락 마디마디가 경련하듯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은 신분증과 도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도윤, 1998년 4월. 상철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월세를 내러 온 세입자에게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들어오게. 상철의 목소리는 이제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아져 있었습니다. 잠시만, 이야기 좀 하세. 도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눈빛에 담긴 간절함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따라 들어가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왜 나를 저렇게 보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닮았나? 아니면 도윤의 가슴 속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평범한 월세 납부가 갑자기 비범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낡은 소파에 앉아 긴장한 손가락으로 무릎을 쥐었습니다. 오래된 거실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 빛바랜 커튼, 그리고 TV 위에 놓인 낡은 가족 사진들. 상철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아침 반지하 원룸에서 깨어났을 때만 해도 그저 밀린 월세를 갚기 위해
지난 한 달간 야간 편의점 알바와 새벽 신문 배달로 모은 돈을 들고 집주인을 만나러 가는 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벽 한쪽에서 물기가 스며나와 곰팡이가 핀 그 좁은 공간이 그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이마를 적시곤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배수구에서 역류해 올라오는 물 때문에 신발장 아래 물건들은 항상 젖어 있었습니다. 여기 물 좀 마시게. 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도유는 감사히 받았지만 노인의 시선이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저 월세 여기 가져왔습니다. 사시 5만 원이요. 많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도유는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그것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괜찮네. 그런데 자네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들었는데 맞나?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부동산 중개사에게 말했던 것이 새어나간 걸까요? 그는 항상 그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세상은 보육원 출신을 향한 시선이 차갑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긴장하게 꼬였습니다. 최지훈 중개사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 태어난 날짜가 1998년 4월 15일이지?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낯선 노인이 자신의 생일을 물어보는 걸까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눈에 담긴 간절함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만 왜 그걸 물으시는지. 도윤의 마음속에는 이제 불안감보다 경계심이 커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취업 준비로 쌓인 스트레스, 면접에서의 번번한 탈락, 계속되는 생활고, 그 모든 것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냉장고에는 단지 물 한 병과 라면 2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취업은 어떻게 돼가나?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다음 주에 또 면접이 있어서.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서류는 통과해도 면접에서 매번 떨어지는 현실.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나요? 라는 질문 앞에서 항상 망설이는 자신. 도윤은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자신의 과거가 발목을 잡는다고 느꼈습니다.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자네에 대해 물어봐서 미안하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서. 자네 왼쪽 견갑골 아래에 작은 점이 있지 않나?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거의 아무도 모르는 특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왜 이 낯선 노인이 자신의 신체적 특징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도윤은 답을 찾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누구인가요? 상철의 눈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상철의 손이 떨리며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시간에 갇힌 기억들이 먼지와 함께 흩날렸습니다. 앨범 표지는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랬고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마치 간직해온 슬픔의 무게만큼 낡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27년 전, 상철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네. 도윤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돌처럼 그의 심장을 눌렀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갓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손자, 사고 당시 병원에 있었는데 혼란 속에서 아이가 사라졌네. 앨범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젊은 부부의 사진,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도윤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아이를 데려갔다고 했어.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상철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쓸었습니다. 결국 찾지 못했네. 상철은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네. 자네 아버지, 박정우. 도윤의 귀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도윤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이도윤. 부모에 대한 기억은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철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내 손자, 박도윤이네. 도윤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왼쪽 귀 뒤를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있었던 점. 보육원 친구들이 놀리곤 했던 그 점, 그리고 미간의 점.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내 아들을 닮았네. 정확히 같은 자리에 도윤의 시선이 거울로 향했습니다. 미간의 점. 그가 늘 가지고 있던 특징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과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제 성은 이씨입니다. 보육원에서 그렇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자네를 데려가 신원을 바꾸었을 거야. 경찰 조사에서도 그런 의심이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도윤은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가 정말 박도윤이라면? 제가 정말 할아버지의 손자인가요? 도윤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도윤은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감각. 눈을 보는 순간 알았네. 내 아들의 눈이야. 정확히 같은 눈. 도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평생 가슴 한구석을 채우고 있던 빈 공간이 조금씩 채워지는 듯한 느낌. 그가 언제나 갈구했던 소속감, 뿌리에 대한 갈망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기 위해서 상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자네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필요한 절차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평생 찾아왔던 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월세만 내러 왔었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철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27년의 슬픔을 뚫고 나온 햇살 같았습니다.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네. 자네가 다른 집이 아닌 내 집의 반지하를 선택한 것도.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도윤의 가슴 속에는 혼란과 기대, 두려움과 희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냉랭한 공기가 도윤의 뺨을 스쳤습니다. 기계적인 알림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의사 호출 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얼마 전 채취한 침 샘플이 지금 검사실에서 분석 중이었습니다. DNA 검사,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결과. 맞은편에는 상철의 현재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후처 이명숙은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고
의부사들 박재호는 노골적인 의심의 눈초리로 도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의붓딸 박지연은 스마트폰에 집중한 척하며 간간히 도윤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재호가 상철에게 속삭였지만 그 소리는 충분히 들릴 만큼 컸습니다. 신원 조회도 제대로 안 해보고 도윤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들의 의심은 당연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청년이 실종된 손자라고 주장한다면 누구라도 의심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가족이 소유한 재산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그들의 경계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철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호야, 내가 느끼는 걸 네가 어떻게 알겠니?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알았단다. 할아버지,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호칭이었습니다. 그 단어를 발음하는 순간 그의 입안이 떨렸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겨서 모두가 혼란스러울 겁니다. 명숙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당신, 우리 집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거죠? 박 교장 선생님이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했을 뿐 상철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을 받는 순간 그의 자존심이 상처받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전 그런 거 몰랐습니다. 그저 월세가 싼 집을 찾다가. 월세가 싸다고요?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찾은 싼 집의 주인이 당신의 친할아버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우연이네요. 도윤의 손가락이 무릎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 통증은 가슴속 쓰라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난 경찰에 신원조회를 의뢰했어요. 재호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이도윤이라는 사람이 정말 보유권 출신인지 전과는 없는지 다 알아볼 겁니다. 도윤의 입에서 쓴 맛이 퍼졌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하나 해부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어쩌면 조금 불운했던 삶을 살아온 것뿐이었습니다. 전 숨길 게 없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전과도 없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끊겼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항상 가족을 갈망했던 그 시간들, 입양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며 느꼈던 거절의 아픔, 그리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끝없는 질문들. 상철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아버지, 재호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강남 재건축 부지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노리고 온 거라면요. 도윤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몸 안의 모든 세포가 분노로 떨렸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돈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도윤에게 꽂혔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박상철님 가족분들이신가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상담실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 그가 정말 박도윤인지 아니면 그저 이름만 비슷한 남일 뿐인지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런 쓴데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27년 동안의 기다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지도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가자. 상철이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함께 들을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결의가 단단해졌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병원 상담실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공간을 비추었습니다. 도윤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크게 울렸습니다. 쿵, 쿵, 쿵. 의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상철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재호와 지연, 그리고 명숙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박상철 씨와 이도윤 씨의 DNA 분석 결과, 의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혈연 관계 확률이 99.98%로 나왔습니다. 조부와 손자의 관계가 맞습니다. 도윤의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온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99.98%,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그는 정말 박도윤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도윤으로 살아왔지만 그의 진짜 이름은 박도윤이었습니다. 상철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7년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 손자, 정말 내 손자구나. 도윤의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기쁨, 혼란, 안도, 그리고 두려움까지.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그에게 이 순간은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단어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불러왔던 것처럼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명숙은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그들이 의심했던 청년이 정말로 실종된 박도윤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혹시 오류일 가능성은 없나요? 재호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99.98%라는 수치는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이 정도 일치율은 혈연 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상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은 이제 박도윤의 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의 눈에는 27년의 슬픔이 모두 녹아내리고 대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그 순간 도윤의 마음속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단단하게 쌓아왔던 방어벽, 보유권에서 자라며 만들어진 감정의 장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버려졌는지, 부모님이 누구인지. 상철이 도윤을 꽉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도윤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야. 네 부모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했어. 그저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은 거야. 도윤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쌓여왔던 감정들이 폭발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외로웠던 밤들, 가족을 그리워하며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끝없는 갈망. 모든 것이 이 순간을 향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 부모님,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내 아들 정우였어. 항상 책임감 강하고 따뜻한 아이였. 네, 어머니 미영이는 웃음이 아름다운 여자였어. 두 사람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도윤의 귀에 처음으로 들려오는 부모님의 이야기.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제가 더 알고 싶어요. 상철의 눈에서 추억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정우는 네 나이 때 이미 자신의 꿈을 찾았어. 건축가가 되고 싶어 했지. 미영이는 피아노를 아주 잘 쳤단다. 네가 태어났을 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모였어. 도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부모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들이지만 상철의 말을 통해 그들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도윤과 상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색깔이 더 선명해지고 공기도 더 맑아진 듯 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상철은 도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재호와 지연, 명숙은 뒤에서 침묵한 채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더 이상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과학적 증거 앞에서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는 이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가 속한 곳이 있었습니다. 상철이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진짜 너의 집으로. 도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집에 가요. 햇살 아래에 27년 만에 재회한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앞으로의 여정은 밝았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상처, 그리움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남 단독주택의 거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햇살과는 대조적으로 실내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도윤은 소파 끝자리에 앉아 있었고 상철은 그의 옆에서 지팡이를 굳게 쥐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명숙과 재호, 지연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법률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속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결정입니다. 재호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넘기는 건 너무 성급해요. 상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손자를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라. DNA 검사로 이미 증명됐잖니. 도윤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이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의붓 가족들의 적대감은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속이나 재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뿌리를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속 같은 건 바라지 않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지연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이 집이 재건축 예정지라는 걸 알면서도요. 몇십억 가치의 부동산인데?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서류 하나를 밀어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작성한 합의서예요. 도윤 씨가 상철의 손자임을 인정하지만 상속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서명해 주세요. 도윤은 서류를 바라보았지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를 돈을 노리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난 동의하지 않네. 상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도윤이는 내 유일한 혈육이야. 재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20년 넘게 아버지를 모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아내로서 모든 것을 함께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요?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도윤은 손가락으로 무릎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가족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돌아가실 때 가서 생각할 일이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숙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철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는 도윤 씨가 정말 당신의 손자인지 의심스러워요. 비슷한 시기에 보육권에 맡겨진 아이를 찾아 미리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도윤 씨, 당신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지 않나요? 명숙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육권에 버린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도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그는 항상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상철이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명숙, 그만해. 하지만 명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돈을 받고 아이를 팔았을 수도 있어요. 당시 경찰 조사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도윤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모욕,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들이 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어머니는 절 사랑하셨을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은 절 얼마나 기다렸는지. 재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의 말씀일 뿐이죠. 증거는 없어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돈이나 재산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상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고 제 부모님에 대해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합니다. 재산이나 상속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아, 그게 무슨 소리니? 네가 어디로 간다는 거야? 도윤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원룸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 가정에 제가 있으면 모두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상철이 황급히 일어나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내가 27년 동안 널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또 헤어질 순 없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뵐게요. 하지만 여기서 살 순 없을 것 같아요. 명숙과 재호, 지연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의 결정이 그들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제발.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를 다시 혼자 두지 마. 도윤은 할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아팠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이 가족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가족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도윤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약속해. 자주 볼 수 있다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할아버지.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